안녕하세요. 벚꽃 스튜디오입니다. 재밌게 보아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빌 게이츠는 코로나로 수백만 명이 더 사망하고 2021년 말 종식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무너진 의료 시스템과 취약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더 사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2021년 말쯤엔 코로나의 효과적인 백신이 대량 생산되면서 전 세계 인구 상당수가 예방접종을 통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세계 주요 제약사들은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150개 이상의 코로나 백신이 개발 중에 있으며 최종 임상시험에 오른 것은 6개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제일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방역체계와 시민의 행동 변화를 칭찬하며 엄중한 접촉 차단과 행동 변화를 통해 희생자 수를 매우 낮게 유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소식에 관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성공이냐 실패냐를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6월 22일 기준 미국 국립보건원에 등록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시험은 총 941건에 달합니다. 치료제가 905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 26건이 백신 후보물질 임상시험입니다. 국내에선 같은 날 기준으로 치료제 13건, 백신 2건에 관한 임상시험이 승인됐습니다. 임상시험 건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료계와 과학계에선 백신보다 치료제 상용화가 좀 더 빠를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실제 환자에게 투여하면서 바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치료제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접종의 효능은 물론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백신보다 개발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력한 코로나19 치료제로 꼽히고 있는 성분은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해왔던 렘데시비르입니다. 국내에서 이미 많은 환자에게 임상시험으로 투여되었고 길리어드 사이언스 측도 각국에 렘데시비르를 공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 덱사메타슨, 시클레소니드 등 여러 약성분이 코로나19 치료제용으로 쓸 수 있는지를 놓고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인 덱사메타손은 최근 영국 임상시험에서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낮췄다는 사실이 보고됐습니다. 천식 치료제 성분인 시클레소니드는 실험실에서 코로나19 치료 가능성이 확인돼 국내 기업과 연구자들이 임상시험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위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려고 해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출시됐거나 개발 중인 다른 질병이 약 중 코로나19에도 효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찾아내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약물 재창출로는 코로나19 치료제를 확보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초기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요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주목받았던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에이즈 치료제 로피에나비르, 리토나비르가 임상시험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이 두 성분의 코로나19 임상시험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신 개발도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개발 속도가 빠른 백신이 유전자 백신인데 이는 지금까지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신기술입니다. 상용화에 성공하더라도 다른 백신들과 비교해 임상연구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만큼 효능이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유전자 변이가 속속 보고되고 있는 것도 백신 개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WHO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 6만 개를 모아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약 30%에서 유전자 변이 징후가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 바이러스의 병독성이나 전파력의 변화가 일어나 기존에 개발 중인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임상실험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첫째로 7월 9일에 예정되어 있던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mRNA 1273의 3상 임시험이 연기되었습니다. 조사관에 의하면 모더나가 임상실험의 계획을 변경하려고 날짜를 미룬 것이라고 합니다. 3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3상 시험이 언제 시작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 임상실험을 시작한 모더나는 여전히 7월에 3상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으며 내년 초까지 백신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 기업 바이오엔테크는 뉴욕의 파이자와 협업을 통해 mRNA 기반의 백신 BNT162B1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이들은 임상 1상, 2상의 초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8세에서 55세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24명의 참가자들은 10마이크로그램 혹은 30마이크로그램 용량을 3주 간격으로 2번 받았고 12명은 100마이크로그램의 용량을 1번 받았습니다. 28일 후 평균 환자에 비해 저용량과 중간 용량을 투여받은 참가자의 항체 생성이 각각 1.8과 2.8배 더 높았습니다. 심하지는 않았지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10마이크로그램과 30마이크로그램을 받은 참가자 중 각각 8.3%와 75%가 38도 이상의 열을 보였으며 접종 부위 통증도 일부에서 나타났습니다. 고용량을 받은 참가자에게서는 부작용이 더 많았으며 게다가 면역력도 크게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3상 시험은 7월 말 미국과 유럽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9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갑니다. 현지 시간 20일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번 임상시험은 미국과 복수의 다른 나라에 걸쳐 총 180곳에서 최대 6만 명의 건강한 성인을 상대로 진행됩니다. 존슨앤존슨은 참가자들에게 백신 또는 플라시보를 투여한 뒤 비교 분석을 통해 백신의 효험과 안전성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제이크 사전트 존슨앤존슨 대변인은 CNBC에 우리의 3상 시험은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3상 임상시험은 세계 최대의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나란히 3상 임상시험에 착수한 미 바이오 기업 모더나와 대형 제약사 화이자의 임상시험 참가자는 각각 3만 명으로 존슨앤존슨의 전일반 수준입니다. 존슨앤존슨의 가세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레이스에도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 화이자 외에 중국 시노팩과 시노팜도 이미 3상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도 이르면 내달 3상 시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여행도 일상도 모두 떠나버린 지금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마스크를 벗고 하루빨리 예전에 그리웠던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